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동서울 버스 터미널입니다. 오늘은 버스를 타고서 트레킹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버스 목적지는 영북농협입니다. 영북농협 기억나시죠? 제가 2달 전에도 이곳을 갔었는데요. 영북농협은 포천에 있습니다. 타는 곳은 29번 동송방면에서 타시면 되고요. 제가 저번에는 티머니고라고 하는 웹을 통해서 사전에 예매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곳은 현장에서 표를 구매하셔도 됩니다. 버스에 탔습니다. 9시 정각에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좌석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USB 포트가 있어서 핸드폰을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영북농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20분이고요. 버스로 이곳까지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트레킹 시작점으로 가야 하는데요. 트레킹 시작점은 이곳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이동할 예정이고요. 15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린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되돌아갈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차량이 주차된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저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왔고요. 저는 운천시장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에는 피자 파는 집, 오른쪽에는 핸드폰 아울렛이라고 하는 간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운천시장은 이곳에서 40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에는 뚜렷한 이정표가 있어서 쉽게 찾아가는데 마을 골목길에는 뚜렷한 이정표가 없다 보니까 길을 찾아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앞에 운천시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운천시장을 정면에 두고 저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곳은 군인들로 굉장히 붐볐던 골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인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권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운천시장 입구에서 120m를 이동했습니다. 앞에 삼거리가 있는데요. 왼쪽에 혹시 페리카나 간판 보이시나요? 저는 페리카나 간판을 보고서 왼쪽으로 좌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리카나 간판이 보이는 곳에서 좌회전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 일직선이라서 아마도 크게 길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굴다리 편의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지나자마자 굴다리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굴다리를 통과하면 이마트 24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 이마트 24는 포천 운천점이고요. 주소는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7호-1입니다. 혹시라도 저하고 반대로 트레킹을 하실 경우 이곳에 도착하셔서 영북농협까지 걷기 힘드시면 이곳에서 택시를 부르면 됩니다. 이마트 24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곳 버스 정류장 이름은 1기갑여단이고요.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부수천 둘레길을 걸을 예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하천이 부수천입니다. 이곳에서는 평범한데요. 10분 정도만 더 걸으면 협곡을 만나게 됩니다. 여행하고 있는 날짜는 12월 17일 일요일입니다. 간밤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얀 눈이 내린 탐방로를 걷고 있습니다. 부수천 둘레길 입구에서 6분 정도 걸었는데요. 부수천 협곡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부수천을 보셨을 때는 뭐야 작은 실개천인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부수천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멋진 협곡이 드러납니다. 눈이 내려서 더 멋진 풍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잣나무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잣나무 밑에는 감목하고 산죽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잣나무 군락지를 지나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있고요. 벤치 앞에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부수천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에 섰습니다. 협곡에도 하얀 눈이고 저 멀리 산에도 하얀 눈이 내려서 멋진 설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끝자락에 부수천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군사시설물이 있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수천교에 도착을 했고요. 이곳에도 지금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부수천 둘레길 입구에서 이곳까지 저는 2km 40분을 걸었습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걸어온 부수천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와, 여기 깎아지른 절벽 정말 멋있죠. 물도 옥빛을 띠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왼쪽 깎아지른 절벽에 소나무가 있어서 푸르른 빛이 더 돋보입니다. 하얀 눈이 내렸기 때문에 푸르른 소나무와 색의 대비를 이루어서 더 멋진 풍경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리 위에서 반대편을 바라보면 한탄강이 보입니다.
한탄강의 풍경은 이것보다 다리를 건너가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더 좋습니다. 다리를 건너오면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저 멀리에 설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 주차장 주소는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785-6입니다. 티맵에는 멍우리 협곡 또는 한탄강 둘레길 주차장 검색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고 있어서 커피 한 잔과 초코파이로 간식을 먹었고요. 전망대에 서면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소나무가 있고 가운데에는 한탄강이 유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 있는 산에는 흰눈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보통 이곳은 가을철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데 제가 보기에는 겨울철이 더 멋진 풍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부수천과 한탄강이 만나는 부수천교에서 한탄강 그리고 부수천 협곡의 계곡을 정말이지 오래도록 감상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포천 한탄강 주상전래길 3코스 벼룩길을 따라서 포천 하늘다리 비둘기낭 폭포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비둘기낭 폭포까지는 이곳에서 6km입니다. 저는 2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영상 촬영도 해야 되고 멋진 풍경이 나오면 또 한참 그 풍경을 감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두고 트레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너른 밭이 있고 오른쪽에는 한탄강 협곡이 있는데 나뭇가지가 많아서 카메라에는 한탄강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부소천교에서 700m 걸었습니다. 앞에는 벤치와 나무 그네가 있는 쉼터가 있고요. 뒤에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벼룩교입니다. 벼룩교도 부수천교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다리 중간 지점에서 한탄강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길 보이시나요? 길 위에 걷기 여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길은 포천 한탄강 둘레길 4코스인 멍우리길입니다. 제가 2달 전에 소개해 드렸던 길입니다. 부수천교에서 뒤쪽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국적인 설경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벼룩교를 다 건너왔고요. 건너오자마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 서면 오른쪽에는 무지개 모양의 벼룩교가 보이고요. 가운데에는 푸르른 한탄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 있는 산자락에는 흰눈이 내려서 산 할아버지가 하얀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겨울산과 협곡이 어우러진 모습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메라 줌으로 확대를 해 보았습니다. 저 멀리에 보이는 곳이 제가 좀 전에 방문했었던 멍우리 협곡 주차장 전망대입니다. 벼룩교 전망대에서 설경을 감상하고 비둘기낭 폭포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둘레길 주위에는 소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데요. 앞에 있는 소나무는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레길 상태를 잠시 보시면 둘레길이 그리 험하지 않습니다. 오르막 내리막도 거의 없고 평탄하게 이어지는 둘레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눈 내렸을 때 이 길을 걸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쪽에 멍우리 협곡 탐방 안내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하고 반대로 진행하실 경우에 이곳 탐방 안내소에서 진행 방향 왼쪽으로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직진길이 뚜렷해서 직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직진하게 되면은 도로를 만나게 되니까요. 직진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분재 모양의 소나무가 있고요. 하얀 눈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눈은 지금 다 녹았습니다. 앞쪽에 이정표가 있거든요. 이정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비둘기낭 폭포 가는 길, 오른쪽은 화저경 가는 길입니다. 이곳에서 화저경까지는 5.5km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저경을 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300에서 4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이동한 다음에 징검다리를 통해서 한탄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는 시기는 1년에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징검다리 쪽으로 가서 징검다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검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징검다리를 건너면 포천 한탄강 주상전래길 4코스 멍우리길을 따라서 화저경까지 가실 수도 있고 또 반대편인 비둘기낭 폭포까지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나 눈이 조금만 내려도 물이 불어나서 징검다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거리로 되돌아와서 비둘기낭 폭포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왼쪽 밭에 녹색의 채소가 지금 상당히 많이 심겨져 있는데요. 이 채소의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낙엽송 군락지대를 지나자마자 안내판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비둘기낭 폭포까지는 2.4km 남았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이거 전망대에서의 풍경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이 2시 30분이에요. 그런데 제 주변의 사이가 어둑어둑합니다. 그 이유는 날씨가 흐려서 그런 게 아니고 이곳이 협곡지대에 있는 그늘 지역이라서 상당히 어둡게 보입니다. 혹시라도 이곳을 방문하시고 이곳에서 멋진 풍경 사진 찍으실 것 같으면은 12시에서 2시 요 사이 때 이곳을 방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눈 밟는 소리가 들리나요? 눈 밟는 소리가 상당히 듣기 좋습니다. 전망대에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바라보면은 제가 좀 전에 걸어온 길이 보입니다. 저 멀리에 징검다리가 보이고 있는데 저 징검다리는 제가 좀 전에 방문했었던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방문했었던 징검다리는 저곳에서 200m 정도 더 위에 있습니다. 저 징검다리는 현재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협곡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른쪽은 깎아지른 절벽이고 왼쪽은 비스듬히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바위하고 왼쪽 바위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오른쪽 바위는 현무암이고 왼쪽 바위는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같은 곳인데도 이렇게 암석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크 계단을 만났습니다. 이 구간 내에서 유일하게 오르막이 있는 구간입니다. 데크를 다 올라오자마자 이번에는 곧바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간밤에 눈이 내렸기 때문에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내려가실 때 정말로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이 구간만 조심하시면 이 코스 내에서는 위험한 구간이 없습니다. 데크를 다 내려오자 이번에는 고드름을 만났습니다. 요즘에 고드름 보기가 참 어려운데 이곳에서 고드름을 보니까 왠지 반갑습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탄강과 맞은편에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깎아지른 절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벽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죠. 예전에는 물이 저기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데크 구간을 다 지나자 메타세카이어 길이 나타났습니다. 메타세카이어 길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지금 정면에 해가 있어서 어둡게 보입니다. 제가 뒤로 가면서 메타세카이어 풍경을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령이 낮아서 키가 얼마 크지 않은데 몇 년 후에는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메타세카이어 길이 끝나는 지점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다리는 대회산교입니다. 이곳에서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까지는 570m 정도 됩니다. 제 뒤에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가 있습니다. 하늘다리를 건너갔다가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는 2달 전 멍우리길을 걸으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늘다리에서 비둘기낭 폭포 쪽으로 바라보는 풍경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가을 풍경도 좋고 겨울 풍경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다리를 걷고 내려왔습니다. 하늘다리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타는 곳은 주차장 끝편에 있습니다. 하늘다리 주차장에서 비둘기낭 폭포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라서 수량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둘기낭 폭포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다리 주차장에서 비둘기낭 폭포까지는 600m 정도 됩니다. 와, 오늘 대박인데요, 대박? 겨울철이라서 폭포의 수량이 전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눈이 내려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포의 수량이 정말 많습니다. 폭포도 폭포지만 폭포 바로 옆에 고드름 보이시죠? 그리고 옥빛 물결까지 이루어져 있어서 더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바라보는 비둘기낭 폭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겨울철에도 꼭 비둘기낭 폭포를 방문해 보십시오.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비둘기낭 폭포 입구 바로 앞에 한탄강 지질공원 탐방 안내소가 있습니다. 버스 타는 곳은 이곳에서 6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8분에서 10분 정도 걸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하늘다리 주차장에서 버스를 타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둘기낭 폭포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낭 폭포 주차장을 벗어나면 도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도로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은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비둘기낭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신협버스를 타고 영북농협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북농협에서 동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동서울로 되돌아갈 때는 버스에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 출발지인 동서울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10분입니다.
올 때는 1시간 10분 걸렸습니다. 아마도 교통량이 별로 없어서 일찍 도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걸었던 부소천 협곡하고 한탄강 협곡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겨울철에 꼭 한번 걸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